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요 경질 폴리우레탄인데요. 자, 요 교재인데, 음, 여기 보면은 베이얼 머티리얼 사이언스 요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 리지드 폼의 생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표지에 이중 보온관 시공하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샌드위치 패널 시공하는 게 보이고, 여기는 이제 냉동고 또는 이제 냉장고 아이스박스 이런 거 같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열재죠, 다 단열재입니다. 이거는 이제 프리 인슐레이티드 파이프, 그래서 PIP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지역난방공사에서 그 뜨거운 물이 우리 집에 아파트에 이송될 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살짝 보이는데 가운데가 이제 쇠 스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폴리우레탄이고,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으로 이렇게 감쌌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입 발포를 해서 만드는 거고, 우리 이 길거리 가다 보면 공사하는 거 이제 종종 보이는데, 시골에는 없을 거고, 일단 그 지역난방공사가 있는 그런 난방하는 데 있는 거고요.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경질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이 보면 인트로덕션 있고, 이제 원료 물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프린서플,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 이렇게 돼 있어요. 프로세스 부분에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제 뭐 이 발포기 하이 프레셔, 로우 프레셔 머신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좋아할 만한 내용으로 돼 있죠. 그렇게 해서 해보고, 이제 퀄리티 컨트롤 이런 거, 세이프티까지 있는데 필요한 것만 뽑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볼 거고요. 원료, 그다음에 뭐 기본, 그다음에 여기 이 40 몇 페이지까지인가 되니까 이거 그냥 통으로 다 강의를 해드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 좀 첨언하면은 아주 괜찮은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질 단열재 쪽은 이 정도로 잡아 놓으면 어, 나름대로 괜찮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일단 그 리지드 폴리우레탄 폼은 단열재죠. 단열재인데 특히 가장 시장이 큰 쪽이 이렇게 건축 단열재예요. 건축 단열재. 그래서 베스트 서멀 인슐레이팅 머테리얼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각종 껍데기 이제 페이싱 머테리얼 그죠? 면재, 표면재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코어재가 있고, 그는 단열재고, 그 다음에 페이싱 머테리얼 면재 같으면 이제 이렇게 컴포짓이 되죠. 복합재가 이렇게 돼서 이 컨스트럭션 머티리얼 건축용 소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폴리우레탄은 소재 산업입니다. 여기 이제 단열재 비교표가 있는데 여기 그 화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 가서 한번 실제로 한번 좀 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건축 단열재 비교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건축 단열재 시장에서 쓰이는 단열재가 이렇게 큰 것들만 이 뭐 시멘트 벽돌 막 뭐 이렇게 셀룰로스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고 여기 울 계열, 미네랄 울, 글라스 울 이렇게 울 계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대표 주자가 이제 세 개인데 PF는 페놀폼의 약자예요. 페놀폼 보드, 그다음에 경질 리지드 폴리우레탄, 경질 폴리우레탄 잘못 썼죠. 경질 우레탄 이렇게 써놨는데 경질 폴리우레탄이 이렇게. 그 다음에 비드 이렇게 돼 있는데 비드법 1, 2, 그다음에 압출공파. 요거는 이제 폴리스타이렌이죠. 고분자가 여기 이제 스티로폴. 그다음에 이제 압출은 이제 XPS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색깔이 이제 핑크잖아요. 그래서 핑크보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XPS 어, 압출입니다. 압출.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이렇게 열반사할제 있는데, 이제 열존도 열이 그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개념에서 라디에이션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걸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열반사, 특히 직사광선을 맞는 경우에 이제 열반사, 열을 반사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알루미늄 포일에 속에다가 이제 유기물을 얇게 충진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층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열반사 단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해서 쓰는 경우도 많죠. 열반사 단열재를 붙이고 경질 폴리우레탄이나 PF보드를 붙이고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라디에이션이 많은 쪽에는 이쪽 쓰고, 거의 대부분 이제 건축에 쓰이는 우리 아파트라든지 건물, 그다음에 그 공장을 짓는 쪽에는 이제 요 세 가지가 쓰이죠. 울 계열, 그다음에 유기 단열재 중에서도
경질, 네 가지네요. PF, 경질, 그 다음에 스티로폴.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난연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으면 이제 글라스홀 미네랄로는 이제 고난연 쪽이 되는 거고, 여기 유기단일제도 이제 난연화를 한 거 있고 안 한 거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색깔 하얀 거는 난연화 안 된 거, 시커먼 거는 이제 고난연, 무기 이 재료, 팽창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준부정까지 만든 난연 EPS. 요거는 이제 압출은 난연이 안 되죠. 네,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건축용 단일제의 그 쓰임새하고 얘네들의 특성이 있는데, 요 보면 이 미네랄 요거 딱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요게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요 모양을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양을 만들어지게 잡아주는 게 있죠. 이건 그 울이라고 하는 건, 울은 섬유잖아요. 실. 실이 이 모양으로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유기물 바인더를 써요. 유기물이 여기 들어있어요. 네, 폴리에스터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 바인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쪽 세 개, 비드는 유기물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불에 안 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적인이라든지 또는 ALOH3, MgOH2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무기물을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는 유기에다가 난연화를 넣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쪽 이 EPS 같은 경우는 뭐 물유리, 규사 뭐 이런 계열을 잔뜩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고난연화 시키죠. 그러니까 방향이 이런 개념이에요. 무기물에 유기물을 조금 넣어서 이런 형체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유기물에 무기물을 넣어서 팽창의견 뭐 이런 것도 넣죠. 적인도 넣고 그걸 넣어서 고난야를 만드는 거. 이 방향이죠. 그리고 결국은 한 지점에서 만나는 거죠. 준분연이라고 하는 한 지점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시공의 편의성이라든지 특징 이런 게 있죠. 요거는 이제 이렇게 칼로 딱 자르면, 칼로 잘라지지도 않지만 톱으로 자른다고 쳐요. 톱으로 자르면 이건 분진이 생기죠. 분진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건들면 건들수록 이 가루가 나오게 됐어요. 분진이. 이제 PF나 요거는 건드려도 상관없어요. 잘라도 먼지가 딱 자른 그거 싹 털어내면 끝이에요. 그걸로. 근데 이거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것도 이제 그 비드하고 저기하고 무기물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이런 개념이에요. PF나 경질은 난연제를 넣으면 인캡슐레이션 개념, 난연제가 쌓여 있는 거죠. 경질, 그러니까 폴리우레탄 수지에 난연제가 쌓여 있는 형태가 돼요. 이 PF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쪽은 그게 아니죠. 따로예요. 비드랑 난연제가 따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건드리면 먼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공장, 제약 공장 이런 데에는 먼지가 들어가면 큰일 나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이런 걸 못 쓰죠. 이런 거 못 써요. PF나 경질, 압출보드 이런 걸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용 다일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특정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건물을 짓고자 한다라고 할 때 그 건물에 사용될 수 있는 이 다일제는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 두 개 중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 그 어떤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서 요게 특징적으로 나에게 맞는 다일제가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건축 단열재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밑에 장점, 단점 이렇게 막 돼 있는데, 마감 적용, 뭐 이렇게 시공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단열재 특성에 의해서 이제 되는 거고, 시장에서 영업할 때도 이제 단열재가 예를 들어서 모든 단열재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해당하는 거 딱딱 골라서 이거 쓰세요, 이거 쓰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이제 경질 폴리우레탄 문제 전체 응용 분야에 대해서 좀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보면 가전 제품이 있고요. 가전 냉장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건축, 아까 건축 다일제 말했고요. 산업용 다일제도 많죠. 이제 탱크라든지 리액터 또는 배관 이런 것들을 이제 단열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자동차 산업보다는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운송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제 탑차, 컨테이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
도로, 뭐 냉장 차량 이렇게 된 식료품을 운반을 하거나 신선 제품 또는 이제 배에서는 이제 LNG, LPG 이렇게 초저온 보냉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단열재가 경질 시장이 거의 메인 시장이고, 그럼 단열재 아닌 것도 있냐? 이게 지금 다 단열재만 얘기했잖아요. 단열재 아닌 것도 있어요. 제가 몇 개 정도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성형물 만들 때, 피규어 같은 걸 만들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영화 같은데 이제 대규모 이렇게 세트장 구성할 때 이제 그런 조형물, 그래서 경질 폼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페인트를 칠해서 이제 왕궁 같은 이런 모양을 만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폴리우레탄이 성형성이 굉장히 좋아요. 특히 현장 성형성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제 대강 그러니까 이제 눈사람 같은 거 이렇게 그냥 뚝딱 만들 때는 너무 쉽죠. 경질 폴리우레탄 폼이. 근데 예전에는 이제 스티로폼 덩어리 잘라가지고 이거를 이제 칼로 이렇게 도려내면서 이렇게 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제 모양이 잘 안 나오죠. 경질 폴리우레탄 폼은 훨씬 더 이렇게 칼로 카빙, 그러니까 새기기가 편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열재 아닌 분야도 있어요. 스포츠 또 이제 스포츠 분야가 예를 들어서 그 파도 타기 하는 거, 스키 이런 것들에 이제 예, 복합재로 경질이 들어가죠. 글라스라고 경질 폼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자, 이제 경질 폼인데 여기 보면은 경질 발포 플라스틱 건축물 단열재 이렇게 있는데 이제 건축에 쓰이는 단열재는 이렇게 한국 표준을, 그러니까 KS를 따지 못하면 장사를 못해요. 그래서 표준을 따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경질, 아까 단열재 표 보셨지만 거기에 있는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제 가서 보면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KSM ISO 4898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ISO가 이제 국제 표준이죠.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 그래서 국제 표준 4898에 따른 KS예요. 그냥 인용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한 거고, 이 보면은 KSO 규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유연들 만드신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어, 네, 쭉 해가지고 이제 내용들이 쭉 있고 가면은 이제 여기 보면 발포 플라스틱에 해당하는 단열재는 여기에 이제 다 들어가 있죠. EPS 여기 보면 EPS 있죠. EPS 그 다음에 XPS 이거는 이제 압출 보드, 핑크 보드 여기 이제 폴리우레탄 계열, 그 다음에 PF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오, 경질 여기 보면 PUR 이거 보고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표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거 기준에 따르지 않는 거는 이제 못 파는 거예요. 요거에 맞춰서 이제 팔아야 되죠. 한국에 건축을 지으려면. 그래서 이 표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X축과 Y축이 뭐냐. 네, 그런 거를 먼저 기준으로 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본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런 표는 이제 중요한 표들은 이렇게 왼쪽에 항들이 있죠. 항들. 그리고 오른쪽에 분류가 있어요. 분류가. 그러니까 오른쪽은 종류죠. 소팅. 어떤 종류냐. A 그레이드, B 그레이드, C 그레이드, D 그레이드, E 그레이드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1, 2, 3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밀도,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압축 응령, 열전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대체로 중요도가 높은 거, 중요도 높은 게 위에 표기가 되고 이제 중요도 낮은 게 밑으로 표기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요걸 다 머스트 해브 맞춰야 되죠. 필요 충분으로 얘기를 이제 통과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나오는 항목 밀도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압축 응력, 압축 강도.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통쳐가지고 제조자 제시가가 이렇게 써놨어요. 제조자. 그러니까 이제 업계의 자율성을 부여를 한 거죠. 그렇게. 밀도로 제한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값, 두 번째 압축 응력이 이게 이제 제한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 강도 80kPa 이상 되면 A 그레이드의 밀도가 뭐든지 신경 안 쓰겠다. 근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솔직히 표현하면 제 느낌을 말해주면 이거 만드신 분들이 좀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이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면 업계의 자율성, 이제 원료의 소유량이 가격을 결정하잖아요. 그럼 밀도라는 게 이제 원가와 관계되니까 너네가 저밀도를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그럼 너네가 원료를 싸게 만들어서 시장 경쟁력을 높이면
이기는 거야. 이게 무한 경쟁을 붙이는 건데 사실은 이제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라는데 이제 단열재 이런 것들은 모든 물질이 경시 변화를 거쳐요. 경시 변화, 시간에 따른 변화. 그래서 적어도 밀도 정도는 최소한으로 밀도 정도는 어떤 세이프티치니까 우리가 2밀도 이상에서는 이 건축물에 붙어 있어도 잘 버티고 있다. 어, 이 뒤에 이제 치수 안정성도 나오고 그다음 압축 그래프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적어도 밀도가 안전 장치로서의 작용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당연히 정해줘야 되죠. 당연히 정해줘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근데 이게 이제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업계 상황도 그렇고 이제 분란이 많으니까 아이 몰라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 나머지로 정의를 할게 이제 요런 느낌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무책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면 업계의 자율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고 근데 코리아 스탠다드 KS잖아요. 스탠다드잖아요. 스탠다드. 스탠다드라는 개념이 이제 무색해져 버리는 거죠. 이런 게 비판받는 거예요. 앞에 제가 좀 명단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게 이제 압축 응력은 이제 테스트값 이상으로 이제 나와야 돼요. 무조건 요거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 밀도 이하로 못 낮춰요. 예, 맞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전도율이 이제 당연히 단열재니까 열전도율이 가장 중요한 거죠. 열전도율이. 근데 이제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이제 초기 열전도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평균 23도. 이제 23도는, 이 평균 23도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렇게 열전도율 테스트를 하는데, 요렇게 돼요. 이제 열이 이동할 때 이제 열량이 이제 얼마나 빠져나가느냐 이런 개념인데, 요렇게 보면 플레이트를 이게 열이 밑에서 히팅, 위에서 쿨링인데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열은 뜨거운 건 온도가 높은 쪽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요. 냉기는 거꾸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 냉기와 온기를 두고 이 중간점에서 평형을 이룰 때 여기 들어가는 열량, 이 평형을 이룰 때 열량, 한쪽으로 열이 일방적으로 흐르지 않고 평형을 이룰 때 열량을 체크를 해서 열전도를 재는데 그때 여기 평균 온도 그거를 23도씨로 맞춰라 이런 뜻이에요. 위아래로. 근데 뭐 이 사용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뭐 마이너스 뭐 200도씨 냉기는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밑에서 히팅은 뭐 1000도씨 이렇게 히팅하고 막 이런 건 아니고요. 예, 냉장고 이렇다 그러면은 이제 뭐 마이너스 20도씨에서 그 다음에 이제 상온 뭐 35도씨 근처에서 이렇게 그 사이에서 평균 23도 이렇게 되는데 그거랑 0도씨에서 30 몇 도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23도랑 네 똑같아요.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발포지에 비점이 걸려 있다 그러면 살짝 영향을 받는데 냉장고 같은 경우 사이코펜탄이잖아요.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고 그래서 발포지에 그 가스에 응축 온도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23도 근처에서 위아래 온도 편차만 주면은 맞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28일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성형한지 28일인지 모른지 모르겠는데 이걸 왜 넣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후레쉬 바로 성형해가지고 2, 3일 내에 재면은 이 값이 나오고요. 한 일주일 지나도 거의 이 값이 나오긴 해요.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크게. 그래서 이 스펙이잖아요. 요거를 만족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레인지가 아니고 22에서 25 사이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24 이하라 숫자 2 이거보다 더 작으면 만족이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이 기준이 되는 거죠. 압축 강도와 열전도율 두 가지의 기준이 돼서 그래서 이제 이 건축용 달재를 이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 그레이드, B 그레이드, C 그레이드, D 그레이드, E 그레이드 보면은 이제 요거 A, B, C까지는 여기 압축 강도가 80이고 D는 이제 100이고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보면 D만 밀도가 좀 높고 A, B, C는 밀도가 이제 낮아도 되는 거고 이런 개념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흡수성이 나와 있죠. 흡수성 이건 이제 이 수분을 흡수하는 흡수성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가볼게요. 흡수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한번 볼게요. 글라스를 미네랄 물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이거 무조건 친해요. 물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네, 바닷가 모래. 아쉬움. 그러니까 물과 모래가 같이 있죠. 그래서 물하고 친해요. 그 다음에 PF오드. 페놀 혹시 페놀 물에 잘 녹아요. 물하고 친해요. 그 다음에 경질 폴리우레탄인데 폴리올은 물하고 조금 안 친한데
이 다량의 이소시아네이트가 들어있잖아요. 이소시아네이트는 물과 기름, 완전히 물하고 안 섞여요. 네. 그 다음에 폴리스타이렌인데 이것도 폴리스타이렌 고분 자체는 물하고 안 친해요.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점점 이제 회색, 검정색 돼 있죠. 여기 이 검정색을 내는 이것들은 물하고 친해요. 여기는 이제 뭐 같은 게 들어가냐면 물유리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요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성분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물하고 친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물하고 안 친해요. 이렇게 되시면 열반산 예외로 치고요. 거의 사용 분야가 적기 때문에.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이 물하고 친한 순서로 따져보면 안 친한 순서요. 경질이 넘버원, 그 다음에 이제 PF, 그 다음에 비드, 그 다음에 울 이렇게 되죠. 제가 왜 물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단열재는 물 먹으면 단열재 효과가 없어요. 성능이 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 물 먹으면. 왜냐하면 물이 비열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쉽게 표현해 드리면 우리 더우면 물 뿌리잖아요. 그럼 시원해지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열을 뺏어가잖아요. 근데 단열은 열을 보존하는 거예요. 뺏기는 게 아니라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하고는 완전 상극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단열재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으라 그러면은 경질 폴리우레탄 단열재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케이스에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증기 투과도 흡수성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건축용 단열재는 이제 물을 이제 안 친해지는 과정이죠. 어떻게든 안 친해져야 되는 건데 이런 기준을 정하려면 이런 기준은 이제 똑같이 열전도도 이제 프레시 열전도도 에이징이 되면 이제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제 가스가 치환이 되니까 발포 가스가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안 좋아지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가속 테스트가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될 때의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30년 뒤에 거기에 단열재가 들어가 있는데 그 단열재가 재성능을 내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30년 지어진 아파트를 다 가가지고 그 하나 테스트로 하나 해놓고 이제 처음에 열전도를 재고 30년 뒤에 가서 잽시다. 그럼 그 결과를 믿을 수 있느냐? 그 아파트라고 하는 환경이 특수한 환경일 수도 있잖아요. 뭐 비가 많은 지역, 아니 산중턱이 있는데, 그 다음에 물가에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살 환경이.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테스트가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습도 높이고 온도 높이고 하는 가속 테스트, 에이징 테스트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거랑 실제 환경하고 매치가 되느냐, 이런 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굉장히 분란이 많아요. 분분해요. 이제 이런 개념으로 해보는 거예요. 전기세를 어느 건물이 더 많이 내느냐. 글라스울로 시공한 건물이 있고 그 옆에다가 EPS 무기 단열재 어차피 준불을 맞춘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이제 그 준불연 폴리우레탄 페놀폼 네 가지를 이렇게 해놓고 30년 뒤에 이제 열전도율을 보는 거죠. 그 열전도율이 아니라 전기 소모량을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럼 누가 1등일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물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로 누가 1등일 것 같아요? 네, 경질 폴리우레탄이 1등이겠죠. 그래, 그거를 서양 사람들은 강하게 믿어요. 네, 그쪽에서는 되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믿어요. 그래서 이 폴리우레탄 단열재에 대한 그 아성이 무너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이제 중불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중불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아무리 경질 폴리우레탄이라도 이제 적인 이런 거 물하고 친한 걸 넣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열재는 단열 성능은 결국은 떨어지게 돼 있어. 아무리 넘버원이라도 이제 압도적으로 넘버원이거든요. 왜냐하면 페놀폼은 넘버2인데 페놀 자체가 물하고 친하다 그랬잖아요. 페놀 물에다가 풀면 잘 풀려요. 근데 이소시아네이트는 안 풀린단 말이에요. 경질 또 폴리에스터 폴리올도 물에 풀어봐요. 안 풀려요. 잘 안 풀려요. 그래서 물하고 이 친근한 관계 요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다. 단일제는 물하고의 관계를 봐야 된다. 이런 측면을 좀 봐야 된다. 이게 과학적으로 좀 규명이 되고 해서 좀 더 이제 폴리우레탄이 시장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제 염원에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이제 원료인데 폴리오라고 폴리이소시아네이트 이렇게 됐고요. 폴리이소시아네이트라는 말은 제가 잘 안 쓰는데 폴리머릭 MDI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폴리이소시아네이트하고 블로잉 에이전트, 발포제 이렇게 원료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물질, 보조 첨가물로 이제 액티베이터스 이렇게 되는데 촉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리액션 액티베이터, 그 다음에 폼 스테빌라이저 정포제고요. 그 다음에
플레임 리타전트 난연제인데,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그 처방 하나를 해왔어요. 경질 폴리우레탄 포뮬레이션 이렇게 검색하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경질 단일제가 이제 폴리올이 두 종류예요. 대표적으로 폴리에스터 폴리올하고 그 다음에 PPG 폴리 이서 폴리올. 어, 두 가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제 지향성인데, 난연성을 좀 가미하고 싶다 그러면 폴리에스터 폴리올 위주로 하는 거고, 그걸 PIR화 시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냉장고 같이 이렇게 난연성을 지향하지 않고 단열 자체를 월등히 높게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폴리 이서 폴리올을 쓰게 되는 거고, 제한적이죠. 근데 거의 대부분 단열재는 이제 폴리에스터 폴리올, 아로마틱 폴리에스터 폴리올을 쓰게 되는데, 혼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혼용인데 대표적으로 PUIR이죠. 전형적으로. 그래서 폴리 이서 폴리올 쓰고 뭐 30대 70 이렇게 썼네요. 여기 아로마틱 PA 폴리에스터 이렇게 돼 있네요. PA 베이스. 이런 거는 이제 되게 그 낮은 그레이드의 난연성이에요. 낮은 그레이드. 높은 난연성을 요구하는 쪽은 이거 아니죠. 다른 걸 쓰죠. 그래서 인덱스 보면 250 이렇게 돼 있고요. 다른 원료들 보면은 요게 이제 다른 폴리올이 있고, 이것도 폴리에스터 폴리올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TCPP, TCPP 난연제죠. 액상 난연제. 그 다음에 정포제. 그 다음에 촉매가 하나, 둘, 세 개가 쓰였네요. 그러니까 이제 TMR2는 이제 저온에서 PIR을 성형하는 거고, 그 다음에 K15는 고온에서 PIR. 이게 이제 메인 PIR 촉매죠. 그 다음에 이제 PMDAT에는 블로잉 촉매. 여기는 밸런스 촉매가 빠져 있어요. 이제 이 세 가지로 쇼부를 치겠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발포제는 물하고 이렇게 HFO 차세대 발포제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물성이에요. 이제 원료가 그래서 폴리에스터 폴리올, 폴리이서 폴리올, 그 다음에 난연제, 정포제, 촉매, 발포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폴리오를 어떤 걸 쓰느냐에 의해서 성형성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촉매를 어떤 걸 쓰느냐에 의해서 성형성이 달라지고, 폼의 특성도 달라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개를 보는데, 한국은 요 정도 수준 가지고 이제 난연 얘기하면은 이제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 불 붙여가지고 불이 꺼지는 정도의 그 정도. 불이 이제 확산이 안 되는 정도 수준이고, 한국은 거의 이제 돌처럼 안 타야 되는 거죠. 돌처럼 안 타야. 준불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응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단 발열 반응입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게 폴리올 이소식 이게 믹싱하면은 발열 반응이니까 그냥 이제 뭐 영화 같은데 추운 데서도 반응이 잘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모든 반응은 초기에 열이 필요해요. 열이. 흡열 반응도 열이 필요하고 발열 반응도 열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활성화 온도라고 그래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히팅을 해줘야 되는데, PUR 경질폼을 성형할 때랑 PIR 경질폼 성형할 때는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발포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제 이 물리적 발포제는 휘발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을 흡수해 가죠. 그러니까 어차피 히팅을 해줘야 돼요. 이 발포를 시키려면. 그래서 이 히팅을 많이 안 해주면 수율이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밀도가 높아지고 발포 배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밀도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포제로 화학적 발포제인 물이 쓰이는데, 이제 물이 고의로 첨가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물만 쓰이기도 하는데, 저 같으면은 이런 자료 만들 때 건축용 단열재에서 물만 쓰이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으로 오픈셀 경질 저밀도 폼을 제외하고는 물을 쓰지 않는다라고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험하거든요. 왜 위험하냐면, 물을 발포제로 쓰면 첫 번째가 열전도율이 높아져요. 열전도율이 나빠지는 거죠. 클로스드 셀일 경우에. 클로스드 셀이면 이제 셀 내부 가스가 이산화탄소로만 채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열전도율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그냥 공기나 똑같아요. 그래서 오픈 셀이든 클로스 셀이든 문제, 그 열전도율이 되게 안 좋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게 수축이가요. 어떤 문제냐면 이제 가스 디퓨전에 의해서 공기와 이산화탄소가 치환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스 디퓨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축이 갑니다. 내부에 백큐이 걸려요. 그래서 수발포로 단일제를 만들면 밀도가 낮으면 이제 항구적인 수축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폼이 뭐 한 30%는 남는 거죠. 100T를 뽑으면 30T만 남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반응의 온도들이 있어요. 이제 촉매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활성화된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PUR 또는 우레아 반응, 이런 반응은 PU 반응, 우레아 반응은 이제 보통 한 100도 근처에서 조금 높은 온도에서 이제 활발하게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초기에 반응은 천천히 일어나고 이제 촉매에 의해서 진짜 활발하게 반응이 일어난다. 이건 100도씨가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 반응이 하나 더 있죠. PIR. 그래서 이제 이소시아 누레이트 구조가 되는데 이건 NCO 3개가 붙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NCO 셀프 리액션이에요. OH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OH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요게 전형적으로 뭐냐면 이 알로파네이스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메커니즘이 거의 대부분 그래요. 제가 강의해 놓은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좀 그 심화학습 과정이라 오픈된 강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프라이머리 OH가 있어야 되고 무조건 PIR이 만들어지는 두 번째로 뷰렛이 아니고 알로파네이트 과정을 거치는 거고 그렇게 해서 PIR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외의 경로들은 다 방해물이에요.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PIR과 PUR의 적정한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PUR 쪽으로 너무 세게 일어나는 경우는 대체로 이소폴리알, 세컨더리 알코올, 그 다음에 그런 게 많을 때 포션이,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많을 때. 그래서 이제 고난이라를 가려면 물을 최소로 줄여야 되죠. 물량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료 가격도 비싸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폴리올 자체의 난성도 높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높은 수준의 화재 성능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PIR의 포션을 높여야 되죠. 이 포션을. 그래서 그렇게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반응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있죠. 우레탄, 우레아, PIR. 이 세 가지가, 촉매 선택성이 있어요. 촉매에 따라서 어떤 놈이 활성화되는지가 달라요.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폴리우레탄 촉매를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젤링 촉매, 블로잉 촉매, 그 다음에 큐어링 촉매, 뭐 이렇게 나누고, 이제 중간에 이제 밸런스 촉매라고 하는 것도 있죠. DMCHA 이런 거, 밸런스 촉매도 있고. 젤 블로잉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밸런스는. 이제 요런 촉매들의 구조와 선택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어떻게 보내느냐, 물과 반응을 보내느냐, 폴리얼 OH와 반응을 보내느냐, 이렇게 젤 블로잉 밸런스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반응 속도인데, 이제 촉매가 약한 촉매가 있고, 센 촉매가 있고, 또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선택성에 의해서, 밸런스인데, 블로잉 쪽에 치우치느냐, 젤링 쪽에 치우치느냐, 아니면 지나치게 블로잉이냐, 또는 큐어링 쪽이냐, 큐어링도 저온에서 큐어링이냐, 고온에서 큐어링이냐,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촉매의 선택성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난이도를 하려면 촉매를 한 네 가지를 써야 돼요. 이걸 조절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이게 촉매 숫자를 줄이는 게 의미가 없어요. 고난이도는 안 돼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처방이 지저분해진다고 그러죠. 막 폴리올도 여러 종류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촉매도 여러 종류 써야 되고 그러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같이 좀 이렇게 그 완벽주의자들은 아주 싫어요. 아주. 그래서 저는 그 PIR 처방 시트를 볼 때마다 이제 열불이 나죠. 예, 기분이 나빠져요. 내가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되고, 이제 특히 충돌 이론 공부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유기 합성에 해당하는 기초 이론들을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요거를 알아야 될 때는 이 원료 회사고요. 그 원료 회사가 이제 표현을 잘해서 공정의 세팅.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티 보드나 샌드위치 패널을 생산하려면 히팅을 많이 해야 되죠. 히팅을 뭐 45도 이렇게 맞춰가지고는 PIR 되지도 않아요. 65도, 70도로 맞춰야 돼요. 이제 그렇게 되면 부자재가 열에 의해서 팽창하는 놈이다 그러면 큰일 나죠. 75도씨까지 올렸는데 칼라공판을 써야 된다. 매우 힘들죠.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티는 50T 이하 뭐 이렇게 70T 이하, 근데 제 기준에서는 70T 이하는 중불연 안 만드는 게 좋죠. 주물연 넘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00T 이상 좀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판매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건축 현장에서. 근데 이제 뭐 한 130T 성형하는데 90T하고 40T 뭐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 그 뭐지 이중벽으로 만들려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40T는 제가 생각에는 우리나라 이 생산 환경에서는 절대로 중불연 안 나와요. 네, 불가능합니다. 왜? 이 촉매의 선택성의 상대적 반응 속도 이런 이론을 다 적용을 해보면 40도 50T는 중불연 안 나와요. 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그 정도 만들려면 컨베이어 벨트 온도를 70도 이상 제 느낌으로 한 100도씨 정도 올려야
그래야 가능하실까 말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첨가형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PIR 반응 결합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으면 예, 이 저기를 아무리 때려 넣어도 그건 타요. 탈 수밖에 없어요. 기본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 이런 거는 심화학습에 다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경질 폴리우레탄 기초 얘기인데 이제 응용 분야랑 그다음에 원료 처방의 구성, 그다음에 반응 에서 간단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개요 수준에서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최대한 짤막짤막하게 했는데 그래도 강의 하나가 30분이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얘기를 하는데도요. 자, 추가적인 내용들은 또 추가 강의에서 계속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